안녕하십니까.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우리가요 과소비 그래도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요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작년에요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그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예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20대 30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쉬면 쉬었지 뭐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요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친구들을 그냥 쉬는 애들이래요. 67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63%가 생활비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래요. 우리나라 성인 전체로 보면요 314만 명이 캥거루를 합니다.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자기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다는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적 독신이랍니다.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몇 년 전 인구가 189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이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모들은요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가요 사장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외동딸인데요.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어줬냐? 얼마 들어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우리는요 보세요. 취업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건데 아들의 결혼 비용 평균 2억,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대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특히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외비 다 아시죠? 제가 3년 전에 서울에 40대 후반에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 인터뷰했는데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둘이 맞벌이해서 1억을 번답니다. 근데 초6, 중2 2명 애들 과외비가 1년에 3,360만 원이래요. 그러면 등록금도 내야지, 책도 사줘야지, 옷도 사줘야지, 가족 보고 살아야지 언제 저축합니까? 근데요 60, 70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에 직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결혼 비용 들어, 노부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 넘어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작년 2월에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70%가 나왔는데요. 거기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빼면요 60%대예요. 일본은요 지방대까지 다 97%. 근데 그렇게 어렵게라도 들어만 가면 만수무강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 됐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요 20%대래요. 이제 3년 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닌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과외 공부 돈 들여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로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어렵게 선망의 직업,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도 힘들대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답니다.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4,000명 시대.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요즘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종당에는 늘릴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에 의대만 만들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의사 됐을 때 그게 안전한 직업일까?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그러니 치는데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되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웃기는 계명 같은데 제가 50년 직장 생활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했어야지. 그리고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은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와서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새끼가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째,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산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 살고 누군 어떠고 이렇게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지 아까 캥거루처럼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지요. 폐를 안 끼쳐요.
근데 우리가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에요.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 70%, 80, 90%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또 준비한 일부밖에 없어요. 29%.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근데 이것도 화끈해. 2023년에는 자녀의 도움이 12%로 줄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도 드셔야 돼요. 직장인은 의무로 가입해야 되지만은 전업 가정주부는 의무는 없지만은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 금액 월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지금 돈으로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고갑 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자영업자, 1인 기업도 다 세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100세 시대에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자녀 리스크에 방어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또는 고향의 산 맡기고 생활비 받아서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입니다. 그걸 부동산연금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부모는, 그리고 자식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